자, 여러분. 자, 특강 백제 있죠? 백제 챕터 2 부동산 등기법부터 등기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는 이제 별표 좀 해주세요. 48번 이게 등기법 할 때는 우리 지적원 이제 꼼꼼히 봐서 여튼간에 10개 이상은 맞아야 되고, 뭐 등기는 뭐예요? 12문제 중에서 한 반 정도 맞아야 되는, 기본이 반 정도니까 반을 꼭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라도 이제 시간 없으시니까 중요한 거라도 보시라고 별표하라는 걸 좀 별표하십니다. 그래서 48번 문제는 이제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 부기등기이고 아닌 거 그랬어요. 아닌 거. 부기등기 아닌 거. 자, 일단 그래서 1번에 48번은 뭐예요? 이렇게 48번은 뭐예요? 48번은 1번 지문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1번 지문을 보면은 뭐야? 맨 뒤에 뭐라고? 말소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뭘 말소하든 간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말소등기 이렇게 뭐예요? 말소등기는 항상 뭐로 하는 거예요?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로만 한다? 주등기만 한다 그랬어요. 이전 등기를 말소하든 가등기를 말소하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든 여하튼간에 무슨 등기는 말소등기는 언제나 뭘 하라고? 주등기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 있는 뭐라고? 이해관계 있는 뭐예요? 자, 승낙서가 있는 저당권 등기, 권리변경 등기는 이승판업주. 그래서 뭐가? 이해관계는 뭐라고?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라면? 있다면 뭐예요? 부기등기고, 없다면 뭐라 하라고? 없다면 주등기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등기는, 자, 2번은 권리변경 등기는 뭐예요? 이렇게 권리변경 등기는 이승판. 자, 이승판 뭐예요?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라고? 있다면 당연히 부기등기고, 없다면 뭐로 하라고? 없다면 주등기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부기등기.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부기등기고 3번에 뭐예요? 무슨 단어가? 약정이나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뒤에 가등기 나왔죠?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본등기가 뭐예요? 본등기가 그 자체가 부기등기면, 자, 가등기도 처음부터 뭐로 해요? 부기등기로 합니다. 이것도 부기등기고, 전부를 회복하는 것은 전부니까 지으시니까 뭐예요? 주등기를 하고, 일부는 부기등기를 해요. 그래서 2번부터 몇 번까지는, 5번까지는 부기등기고, 몇 번만? 1번만 주등기 한다. 자, 49번도 별표합니다. 주등기로 하는 게 옳은 거 그랬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어디 48번에 뭐예요? 5번은 일부를 회복하는 건 부기등기고, 전부가 말소된 거 회복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49번 문제는 이렇게 뭐라 그랬으니까 전부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어디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 등기 이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말소가 됐으면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부가 말소됐으니까 주등기로, 자, 1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을 뭐예요? 저당권 회복 등기를 하고, 이 1번이니까 그 등기와 똑같이 뭐라고? 1번 저당권 등기라고 똑같은 등기를 재현한다. 그 효력을 그대로 뭐예요? 유지해서 회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언제나 뭐라고? 전부니까 지으시니까 무슨 등기 하라고? 주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주등기 하는 거 옳은 거 해서 기억은 들어야 되겠죠? 1번 3번 5번입니다. 왜지? 옳은 거 그랬죠? 뭐에 대해서 주등기라는 게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뭐 제가 가끔가다 수업할 때 어쩌다 한번 틀린 거 어려운 거를 뭐야? 순간적으로, 자, 잘못 뭐예요? 바꿔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설명을 제대로, 잘 설명은 제대로 할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하튼 전부는 당연히 뭐로 하는 것이다? 주등기로 하는 것이다. 그다음 2번 명의자의 표시 변경, 명의자의 개명, 이름을 바꾸거나, 자, 이사가서 주소가 바뀌거나, 처음부터 뭐예요? 호족의, 옛날에 호족이죠. 그러니까 가족가게 등록부에 출생신고를 처음부터 잘못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거나, 여튼 그걸 고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4번은 답이 아니다. 소유권의 처분지 않는 게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 하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처분지 않는 게.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건 부기등기, 소유권인 건 뭐라고? 주등기.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3번하고 5번, 그 1번 기억디오 다 들어갔죠? 비읍이 들어가느냐? 그거 따지면 되겠죠? 비읍이. 자, 그럼 소유권 이전 초원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 하죠? 자, 이 본등기가 이전 등기, 주등기라면 가등기부터 주등기니까 몇 번이 답이다? 49번은 뭐예요? 5번이 답을 한다. 5번이. 자, 넘겨보시면 몇 쪽에, 자, 이제 50쪽 있죠? 50쪽. 뭐 하지 않는 거.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기할 수 있는 거 옳지 않은 거 그랬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 조족조 벽돌 쌓죠? 자, 등기 대상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을 때 일단 뭐예요? 지붕주택, 조족조 벽돌 쌓는 지붕주택은 등기 대상이 돼요. 뭐가 들어가는 거, 기억이 들어가는 건 답이 아니고 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50번 같은 문제는 어디에 법원직 있죠? 법원 구급직 등기 직접 등기 사무관 등기 뭐예요? 구급직 공무원들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봐는 사항이니까 이건 구급 같은 문제 이런 데는 법원직이 잘 나와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문제는 요즘 최근 뭐예요? 10몇 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참고로 봅니다. 자, 어떠한 경우도 니을 뭐예요? 선박을 호텔로 아무리 개조를 하더라도 선박은 건물 등기부상의 등기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맨 뒤에 뭐라고? 자, H빔의 기둥으로 고정된 거기 선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호텔이 선박으로 뭐예요? 아무리 개조가 돼도 건물 등기부상의 등기 대상이 안 돼요. 니는 빼야 되고 거기 디귿 농업용 고정실 유리온실 나오죠. 그건 등기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축사 있죠. 자, 특례법에 의한 축사도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 판결을 아무리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주의토지통행권은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50번은 몇 번이 답이에요? 50번은 2번이 답이다. 50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2번이 답이다. 물론 어디에 그 비읍에 하천법상의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전 등기나 저당권은 가능한데 뭐가 안 된다고? 용익물권 등기를 남한테 관리를 맡길 수는 없어요.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천의 관리는 국가만이 하겠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전 등기하거나 저당권은 가능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참고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51번은 유효요건이니까 이건 조그맣게 발표합니다. 이게 뭐예요? 2012년도 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그 하급 공무원 있죠? 5급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간부라고 하고 자, 근데 밑에 이제 뭐 경찰로 따지면 군대로 따지면 그런 거죠. 군대로 따지면 어디부터 그 육군 소위 있죠? 소위가 보통 우리가 사무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 우리가 뭐예요? 자, 어디까지 사무관 밑으로 이제 뭐예요? 하사관 있죠? 그렇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자, 몇 급까지는 자, 9급하고 8급, 7급 있죠? 6급 이런 사람을 뭐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뭐 하는 거 이제 자기 이제 진급 시험 있죠? 그걸 능력 시험이라 표현해요. 자, 그러면 거기 옳지 않은 거 그랬을 때 1번 부동산 표시에 관한 해당 부동산 물리적 현황 있죠?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해당 물리적인 표현이 다소 뭐가 있다 하더라도 차이가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자, 그 등기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정도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유의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이건 뭐예요? 거의 그 토지는 안 돼요. 토지는 자, 이 지번이 중요하니까 토지는 지번이 다르면 안 돼요. 이 건물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다소 뭐라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 부동산이 그 등기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거로 하실 정도의 동일성 줄 치세요. 동일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 많은 얘기도 않죠. 자, 그러면 51번에 뭘 보게 되면 2번을 보게 되면 뭐라 써 있어요? 증여를 뭘 했다 그랬어요? 증여를 이렇게 뭐예요? 증여를 매매로 뭐예요?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의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답은 3번인 것 같다. 왜 답이 3번이냐 하게 되면 뭐라 써 있어요? 자, 보존 등기 후 건물이 뭐라고 멸실 됐어요. 멸실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같은 지번의 건물을 신축했죠. 자, 종전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절대 유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맨 끝에 유용됐죠. 자, 건물이 멸실됐어요. 보존 등기를 그 등기를 멸실 등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효예요.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51번에 3번 뭐라고? 무효 등기 유용 있죠? 이 무효 등기 유용은 어디만 가능하지? 자, 이 권리만 가능해요. 권리만. 자, 누가 없다면 제3자가 없다면 이게요. 절대 어디는 이 표제부 있죠? 이 표제부는 절대 무효등기위원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4번에 뭐예요? 4번에 물권 변동의 요건의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자,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부가 뭐라고 계속 존속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회복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 회복 등기하면 된다. 그래서 물권의 영향에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권한 없는 대리인, 물권 대리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 뭐로 여자고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외워보자 그랬어요. 무권대리 등기했다든가 죽은 사면으로 등기했다든가 인감령이 뭐예요? 위조가 됐다든가. 자, 원칙은 무효인데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고 유효하다는 게 뭐예요? 대법원 뭐라고?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51번은 몇 번이? 3번이 무효등기용은 자, 어디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은 뭐예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이니까 이것도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이것도 법무사 문제예요. 그래서 1번 자, 보존등기가 뭐가 됐어요? 중복됐어요. 항상 먼저 된 게 동일한 부동산의 동일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됐죠? 먼저 경제된 등기, 자, 등기상의 표시가 다시 사실과 뭐예요? 부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자, 인정되는 한 먼저 한 게 항상 뭐라고? 먼저 한 게 유행이에요. 만약에 동일명이 아니라면 먼저 한 게 원인 모유가 아니라면 항상 뭐라고? 먼저 한 게 유효하다. 하여튼 뭐예요? 중복등기, 보존등기 중복등기는 선등기가 유효하다. 그 다음에 2번은 가등기 본등기 할 경우 있죠? 절대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 할 때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순위만 소급해, 순위만. 그래서 몇 번에? 52번에 뭐예요? 52번에 자,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자, 뭐예요? 가등기한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이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뭐만 소급한다? 순위만 뭐예요? 순위만 소급한다. 그래서 우리 가등기는 뭐예요? 소급이 없다. 순위만 소급한다. 그랬어요. 자,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이 멸실대로 그곳에 뭐예요? 새로 건축한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기부를 할 때 있죠? 이건 무조건 무예요. 자,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 무효등기용은 어디를 인정하지 않겠다?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경영 없이 부동산을 뭐예요?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손이라 부여된 등기했죠? 등기는 뭐예요? 유효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자, 죽은 사람에서 중간에 상속인이 아버지 이름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것도 실체관계 부합되면 유효하고. 그 다음에 5번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없을 때는 근저당 설정 등기의 뭐예요? 유용을 뭐예요? 자, 3자가 없을 때 인정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무효등기용은 3자가 없을 때만 승낙서 교부가 아니에요. 3자가 없을 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 53번은 효력이죠? 그것도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뭐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것도 2014년 능력시험인데 뭐라고 했어요? 자, 거기 1번에 이제 추정된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53번에 53번에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뭐예요? 추정된다는 단어가 나오면 추정력이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4가지만 좀 외워보자. 추정이 없다는 거. 그 추정이 없다가 나오면 4가지가 뭐냐면 일단 부동산 표시는 확정된 거예요. 부동산 표시는 확정적이니까 저때 뭐예요? 부동산 표시는 확정된 거니까 추정력이 없어요. 두 번째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고 예비등기예요. 자, 이 추정력은 종국등기 효력이니까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자 있죠? 사망자, 다른 말로 사망자는 사람이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허문 똑같아요. 그래서 사망자가 나온다든가 허문이 나오면 추정력이 없어요. 이 보존등기 추정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민법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이 보존등기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추정력을 인정해요. 예외적으로 뭐 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이 사망자는 뭐예요? 사망자는 자, 당연히 뭐예요? 사망자 허무인은 자,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자, 이게 자, 그 사망하기 전에 뭐가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자, 상속인에 의한 의사가 자, 있었다면 그건 뭐예요?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요 2가지만 민법의 원칙과 예외가 있으니까 보시고 하여튼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는 절대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는 점. 하여튼 그래서 거기 53번에 자, 뭐라고 써있어요? 추정된다라고 돼 있죠? 그 추정된다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뭐가 없어야 돼요? 이 4가지 글자가 없어야 돼요. 부동산 표시. 그래서 아무리 읽어봐도 부동산에 관해서 그랬지 부동산 표시라는 말은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란 말도 없고 자, 전소유자에서 소유권이니까 사망자 보존등기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옳은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거기 2번도 뭐예요? 추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앞에 부동산 표시란 말은 없어요.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가 마친 경우 이런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걸로 뭐예요? 추정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다. 3번에 자 거기 등기 추정료 효력은 원인의 영향을 있으며 자 원인에도 영향이 있어요.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입증은 뭐예요? 자 입증은 상대방이 해라. 입증은 상대방 입상이에요.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된다. 그 등기에 써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뭐하라고 이거 입증하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추정료는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도 뭐예요? 미친다 써있죠? 그래요. 영향이 있다. 자 효력이 추정력이 없다가 아니라 미친다 있다고 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부동산 표시 가등기 뭐예요? 이전 등기라고 해놨으니까 권리변동 당사자니까 이런 말이 없으니까 맞는 말이다 그런 얘기. 근데 5번은 뭐예요? 5번은 맨 뒤에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말이 이 네 가지 말이 와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말소된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원인 없이 뭐예요? 권리가 말소됐다면 당연히 뭐예요? 뭐 하면 돼요? 회복 등기를 하면 되고 그게 우리가 효력 발생 요건이지 이제 등기가 되면 일단 효력은 발생한 거예요. 예, 권리가 뭐 효력이 발생해서 권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회복 등기한다 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진정한 권리자하고 추정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추정되지 않는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어야 되고 추정력이 뭐예요? 있다 하게 되면 이 네 단어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공식처럼 네 가지라도 꼭 좀 외워두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53번은 뭐예요? 답이 몇 번이라고? 53번은 답이 이렇게 53번은 답이 뭐예요? 자,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이다. 추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추정된다. 5번은 뭐라고? 추정이 된다. 이게. 자, 54번은 뭐예요? 가장 옳지 않은 거랬어요. 가장 옳지 않은 거랬는데 일단 거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일단 등기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하고 10개월별로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받을 때 전산정보조직 등기 신청이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옳은 얘기다. 그 다음에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거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건 뭐라고? 접수번호고 자 앞에 뭐예요? 앞에 사망자란 단어가 나왔죠? 앞에 뭐가 나왔다고? 사망자란 단어가 나오고 맨 뒤에 뭐라고? 추정력이 뭐가 나왔어요 이거 자 있다라고 나왔죠? 없다라고 나오지 않았죠? 이 추정된다라고 나왔으니까 그게 옳지 않은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야, 그래서 54번은 답이 몇 번이라고? 3번이다. 무슨 단어가 나오면 사망자란 단어가 이렇게 나왔다 치게 되면 방금 본 대로 맨 뒤에 뭐라고? 추정력이 뭐예요? 추정력이 뭐로 나와야 된다고 이거 없다라고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없다. 이게 공식을 또 맞춰봐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말소하지 않고는 뭐예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54번에 뭐예요? 4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후등기. 이런 식으로 후등기 뭐예요? 저지력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 자 거기 자 5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경우에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보존등기 했죠? 그래요. 이 사람은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보존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 뭐라 하자니까 이거 유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유효할 수 뭐라고? 유효할 수 거기 있죠? 있다라고 했죠? 그래요. 유효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이 양수인이 직접 보존등기 했다.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의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만 3번만 옳지 않다. 자 여기 오시면 55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쪽 등기소 등기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잘 안 나오니까 내용만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에서 자 1번처럼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은 해당 부동산 소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 만약에 여기 이번에 일동 집합 건물이 이게 지금 우리가 법원직 있죠? 법원직 능력 14회 때 나왔던 거라 지금 어디 생겼어요? 어디가 생겼냐면 그 수원 고등법원이 생겼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 고치려다가 여러분 참고로 한번 알아두자고 이 서울 고등법원이 생겨갖고 일단 거기 그 2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 고등법원장이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어디에 이게 서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도가 이렇게 있어요. 경기도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서울하고 어디 안양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이 금천구를 근거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점. 이 금천구는 서울지방법원 관할이고 어디 자 이 안양은 뭐예요? 수원지방법원 관할이었어요. 근데 자 이 어디가 뭐예요? 이 저 어디에 그 판교는 어디 쪽에 수원지방법원이 생겼어요. 이 수원지방법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 수원지방법원이 뭐예요? 수원지방법원이 자 지방법원하고 서울지방법원하고 상급법원장은 이제 그 대법원장인데 그렇게까지 쉬운 문제 그렇게까지 안 나오고 일단 만약에 내용을 고쳐보면 여기 뭐예요? 공의 고향이 있어요. 자 그럼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 의정부 이렇게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 이 고향 등기소 있죠? 이 고향 등기소와 아니 뭐예요? 서울 서대문구 있죠?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어디에 서울하고 고양시를 근거로 해서 아파트가 들었어요. 이때는 당연히 뭐예요? 서울 지방법원장이 뭐예요? 지정권자가 돼요. 이 사람이 상급법원장이니까. 그래서 어디를 2번에 뭐예요? 2번에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를 뭐라고 바꾸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등기소로 고치세요. 자 뭐라고? 수원지방법원을 뭐로 고치자고?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있죠?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를 뭐라고 수정하자고? 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등기소로 고칩니다. 뭐라고 시자고? 의정부 지방법원 자 의정부 지방법원 자 고양등기소라고 한번 고양등기소예요. 원래 이제 시험의 원본은 이렇게 됐고 이게 능력시험 14년도고 이제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이 생기니까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등기소 이렇게 바꿔갖고 문제를 그렇게 해갖고 그냥 이거 맞는지 물어보자 이제 그런 얘기. 자 3번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 안에 속할 때는 자 상급법원장이 뭘 받는다. 2번이나 3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2번은 사례 형식으로 나온 것이고 3번은 뭐예요? 자 이론 형식으로 나왔다 보시면 돼요. 4번은 건물 대지 일부가 관할 전속으로 인해서 한 개의 건물이 두 개 이상의 등기소 관할이 될 때는 종전 관할수가 계속 관할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뭐예요? 이 건물이 어디에 자, 이 토지가 A라고 하는 등기소 관할이었는데 관할의 전속이 생기면서 이만큼이 뭐예요? B 관할 등기소 바뀌게 되면 자, 이 하나의 건물이 자, 관할 등기소를 뭐예요? 걸쳐 있게 됐죠? 자, 이때는 옛날 종전 등기소가 계속 뭐예요? 관할 등기소 자, 계속 관할 등기소 업무를 계속 본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그게 5번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을 위반한 등기는 절대 무효이고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그랬는데 55번은 5번이 답이다. 55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5번이 답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업무 처리 제한을 위반한 등기를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업무 처리 제한이 뭔데 자기 배우자 사촌이나 친족 있죠? 자, 그 배우자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이혼한 부인이 등기했어요. 그거 받지 말라니까. 받으려면 성인 유명의 조서가 필요한데 그걸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56은 집합건물 얘기죠.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왜 집합건물은 뭐예요?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봐둬야 돼요.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딱 보면 기억하고 니은을 따져보면 기억은 구분건물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출 때 건물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억은 뭐라고 56번에 56의 기억은 뭐로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객관적 요건을 갖출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예요? 구분 건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규약상 공용물은 등기부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등기하고 표제만 둔다 써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으니까 일단 답은 옳은 거 고려했으니까 2번 아니면 뭐예요? 3번이다. 그러면 거기 디귿도 있고 니을도 있고 있죠? 디귿도 있고 니을도 있고 미음도 있고 그러는데 자 가만히 보시니까 거기 자 디귿 보면 디귿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표제부에 일등기 기록을 두며 일동의 건물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이 뭐예요? 토지 표시를 기록한다 써 있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토지 위에 뭐가 있다면 구분 건물이 있으면 이 구분 건물은 뭐예요? 자 일동 전체 표지부를 두고 자기 각자의 뭐예요?
예, 전유분 표지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갑굴구를 둔다. 이게 갑굴구를. 자, 이렇게 갑굴구를 두게 되면 이 어디에 일동 전체 표지부 이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전유분 밑에 하단부에는 뭐예요? 이 대지권 표시 등기한다. 대지권 표시 등기. 그래서 어디에 니은번에 자, 이 지금 뭐야? 디귿번에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두고 전부에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묶어서 이 통째로 다 묶어서 뭐예요? 1등기 전부가 다 뭐라고 1등기 기록이다. 그러니까 공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동 건물 표지부는 뭐예요? 위는 뭐예요? 일동 건물 표시 쓰죠? 일동 건물 표시 쓰고 밑에는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등기한다. 그래서 뭐가 맞으니까 디귿이 맞으니까 2번이 일단 56번에는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일단 답이다. 2번 답이에요. 그러면 자, 니을번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일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지부와 개개의 구분 건물에 대한 갑굴구를 편사한다. 이 구분 건물도 표지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개의 구분 건물 표지부와 갑굴구를 편사한다. 구분 건물 전유분 표지부라는 단어가 빠져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미음은 구분한 건물의 표지부에는 표시란에 자, 구분한 건물 표시에는 전유분의 건물 표시하고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 표시는 일동 건물 표지부에 한다. 그러면 틀리고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이 일동 건물 표시를 쓰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101호 102호 201호 뭐예요? 2025 전유분 표시하고 밑에 뭐라고? 이 대지권의 비율인 대지권 표시 등기를 해요. 대지권 표시 등기. 그래서 이 대지권 표시 등기를 일동 건물 표지부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전유분 표지부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은 거 그랬으니까 니은하고 뭐예요? 니은하고 디귿만 맞고 니을 뭐예요? 니을 뭐가 구분 건물 표지부란 말이 빠지고 그 다음에 미음번은 뭐예요? 전유부분의 대지권 표시는 전유분 표지부에 하고 자, 비읍의 일동 건물의 표지부에 소재 지번을 기록하면 어디에는 전유부분 표지부에는 뭘 쓰지 않아요?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 않는다. 어차피 여기에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인동 100번지라고 소재 지번을 썼어요. 물론 철근 콘크리트죠. 슬라브 집은 뭐예요? 수속 빌라 1층 2층 면적 쓰죠. 자, 이 큰 건물 표지부에 소재 지번 관악구시 인동 100번지 소재 지번 썼으니까 어디에는 이 101호 있죠? 1층에 101호 2층에 1층에 102호 이런 식으로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만 쓰지 여기다 또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인동이라고 소재 지번을 또 쓸 필요가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56번은 뭐예요? 2번만이 옳다는 게.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를 보면 57번 문제 대지권에 관한 사항 옳은 거랬죠? 자, 57번은 조그맣게 별표를 합니다. 조그맣게 별표를 하시고 뭐라고? 규약상 공용부분은 물권면적 득실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왜? 자, 표제부만 두니까 갑굴구가 없으니까 득실 변경할 수 없다. 그 얘기. 그 다음 2번 대지권 등기할 때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미치는 뭐예요? 저당권이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저당권과 등기원인과 연월 접수번호가 동일한 전유분의 자 저당권을 맞산다. 이 2번의 개념은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어디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이 되기 전에 자 건물 등기부의 저당권하고 토지 등기부의 뭐예요? 표지부 갑굴구에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자 이게 저당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게 만약에 구분 건물 되면 대지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여기다 저당권 하면 뭐예요?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토지에 있는 저당권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게 효력이 미치니까. 그래서 건물의 저당권을 마수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토지의 소유권을 마수한다. 다시 읽어보면 2번 대지권 등기를 할 때 전유 부분 저당권이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저당권과 등기 원인 연월과 접수 번호가 동일할 때는 왜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필요 없어지겠죠? 그 둘 중에 하나가 필요 없어진 것 중에 뭘? 자, 토지 저당권을 말사하지 건물 전유 부분의 저당권을 말사하는 건 아니다 했죠. 그 2번은 자, 3번은 대지권 등기 외에 처분의 일선서 등기는 건물 등기만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건물만 해줬는기 저당권 등기 할 수 없다. 그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57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57번 몇 번이 답이라고? 3번이 답이다.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대주권이란 단어가 나오고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건물만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건물만이라는 것은 일치성의 원리, 토지와 건물을 붙여놨는데 이 건물만이라는 것은 둘 중, 건물과 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일부란 얘기, 일부에 뭐 안 된다는 얘기, 이전는 게 안 되고 저당권 있는 게 안 된다. 가능한 것은 뭐예요? 전세권, 입사권, 용익, 물권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4번에 대주권 등기한 경우 대주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는 토지에 뭐라고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을 일동 전체 표제부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뭐예요? 어디에다가 이 전유 부분 표제부 있죠? 여기다 뭐예요? 토지만의 별도 등기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5번은 대주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의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고 대주권의 전세권 등기는 할 수 없다는 게 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건물만에 건물만 만자 들어가 있죠. 토지와 건물을 붙여놨는데 건물만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니까 일부란 얘기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대주권은 뭐예요? 하나의 권리의 전세권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주권 등기 이후에 건물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고하고 있다, 가능하다가 바뀌었다. 전세권 등기는 있다. 자, 대주권의 전세권은 뭐예요?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58번도 조그맣게 발표하시고 틀린 거랬어요. 대주권이라 하게 되면 뭐라고 하게 되면 대주권이라 하게 되면 구분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말한다. 맞고. 등기관이 대주권 등기할 때는 직권으로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에 소유권은 갑부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입차권은 을구에다가 직권으로 대주권 뜻 등기한다. 그거 맞다니죠. 그 3번 대주권 등기는 일동 건물 표제부 중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과 구분 건물 표제부 대주권 표시란 얘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디에 자 일동 전체 표제부 하단부에는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각 전유부분 표제부 이 하단부분 있죠. 하단부분이 뭐예요? 그게 대주권 표시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주권 표시란이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4번에 뭐라고? 소유권이 뭐라고? 대주권이죠? 그래요. 소유권이 대주권 뜻 등기가 된 토지 등기 후에 토지만의 지역권 등기. 그래서 몇 번은 58번에 몇 번이 58번은 4번이에요. 소유권이 대주권이다. 이렇게 소유권이 대주권이다. 이 대주권 뜻 등기 이후에 있죠? 뜻 등기 이후에는 뭐만에 토지 등기부에 토지만에 이렇게 토지만 있죠? 이 토지만에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는 이거 못하지만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우리 지역권 있죠? 이 용익물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지역권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4번이 틀린 것이고 있다고. 그 다음에 5번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서 이전해 주기로 뭐하고 약정을 하고 우선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게 한 후 그 구분 건물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도 최후의 구분 건물 소유자 명의자는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써있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예컨대 메이저 뭐예요.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뭐예요. 메이저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 전국 방곡국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죠. 그러면 건설 현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 유동성, 이 돈이 들어야 돼. 돈이 들어야 되니까 일단 뭐부터 건물부터 먼저 짓고 보존 등기 먼저 때려요. 그리고 나서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에 대해서 그 대주권은 2, 3년 후에 해주겠다고 약정을 하고 이렇게 뭐예요. 나중에 이전 등기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자, 59번은 능력시험입니다. 12회 때, 자, 2012년도 능력시험입니다. 뭐 하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옳지 않는 거. 대주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한다. 맞고. 대주권이 등기된 건물 등기록에 건물만의 전세권 등기할 수는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같은 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권 소유권의 명의를 대의하면 무조건 있어요. 하여튼 구분 건물, 특히 구분 건물은 대의하면 뭐예요?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게요. 자, 왜? 일단 등기부 원리상
하나가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뭐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묶어서 1등기 기록을 해야 되니까 네 거 하려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해줘야 되니까 동시에 하니까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등기 기록에 대주권 등기할 경우에 등기관은 전유 부분 소유자 신청해서 대주권 신청이 아니에요 이건. 자, 대주권 뜻 등기는 항상 뭐라 했어요? 직권한다 그랬죠? 대주권 뜻 등기하게 되면 항상 뭐라고? 직권한다. 자, 소유권이 대주권이다. 뜻, 대주권 뜻, 이렇게 뜻. 소유권이 뭐라고? 대주권이다. 이런 뭐예요? 뜻 등기 있죠? 뜻 등기. 이건 뭐예요? 사항란에 갑구일구 사항란에 이 사항란에 뭐예요? 사항란에 뭘 한다는 게 이거. 등기관이 뭘 한다고? 직권에서 한다. 직권. 사항란 직권. 사항란 직권이다. 사항란 직권. 자, 그래서 틀렸다. 소유자의 신청에서 대주권 뜻 등기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5번. 거기 토지의 소유권이 대주권 뜻 등기할 때는 토지등기부에 이전 등기 저당권 못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59번도 별표 좀 해두시고 내용을 좀 봐주자는 거예요. 자, 60번 문제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부에 관한 틀린 것에 대해서 뭐하고 뭐는 거기 1번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부속 서류에 뭐예요? 열람 및 증명서 발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자, 등기부는 뭐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보고 등본교부 열람이 가능한데 부속 서류는 자, 증명서급은 안 돼요. 자, 뭐만 가능해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이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란 말이 앞에 있으면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 뭘 안 되고 부속서류는 등본교부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구분건물 등기부의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1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건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이 전체가 다 뭐예요? 이 전부가 1등기 기록이죠. 이렇게 전부가 뭐라고? 전부가 1등기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101호에 사는 사람은 필요 없이 다른 사람 거 다 띄게 되죠. 너무 가혹하니까. 자, 등기 형식은 자, 구분 건물은 1동 뭐예요? 1동 건물 전부의 1등기 기록이지만 자, 이 등기부 등본 뜰 때는 해당 구분 건물만 자, 등세에서 교부해 주겠다. 해당 구분 건물.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구분 건물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1동 건물 표제부하고 해당 동그라미 치고 해당 구분 건물 표제부 갑굴고 이것만을 뭐예요? 보고 증명서 발급한다. 그 다음에 3번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또는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직면도 함께 신청한 뜻을 표시가 있을 때만 있죠. 자, 표시가 있을 때만 자, 신청할 수 있는 표시가 있을 때만 있는 경우에만 자, 떼어달라고 할 경우에만 뭐예요? 포함해서 같이 없어도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자, 신청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떼겠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해서는 전부 증명서가 2개고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가 몇 개고 3개가 있다. 자, 5번에 폐쇄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뭐예요? 모사전생에서 열람할 필요는 없으며 모사전생 팩스에서 증명서 발급은 할 수 없고 전산 폐쇄 등기부의 경우 발급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그 전부 있죠? 말소상품 등기상 전부 증명서다. 한번 이해만 해주자죠. 자, 이쪽 부분은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해만 좀 해주세요. 좀 쉬었다가 신청일을 보겠습니다.